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 때 여당 이탈표가 있었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발언이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았고 탄핵 과정 또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 근거가 명확했다는 얘기를 전했다. 근거라고 하지만 윤 의원은 잦은 사퇴나 파면이 없어 장관의 도리이자 대통령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 민주당이 나서 탄핵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윤 의원의 큰 소리는 여권이나 여론 시각과는 다소 엇갈리지만 찬성 179표로 보아 야권 3당 거의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탈표가 하나도 없었다는 윤 의원 자신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기권표 등을 보면 적은 숫자지만 이탈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실제 반대 109표 무효 5표 나왔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정의 당의원 6명 기본소득당 1명 야당 성향 무소속을 분석하면 무효표를 포함 야권 내 이탈표는 2에서 3표에 그친다는 추정을 서울신문이 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110명이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의원 신분으로 반대표로 추정되고 권은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매체가 전했다. 권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한 게 맞다면 159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음에도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야권 주장을 따랐다고 보여진다. 이번에 또 소속 당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그를 당이 제명 처분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에 정사의 부끄러운 역사 등 입장을 내며 야권을 비난했고 한덕수 총리는 유례없는 일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갑질 대선 불복 등 반발했고 이상민 장관은 국회 위임 권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탄핵 무혐의란 얘기가 있는데 윤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활동한다면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김도읍 위원장이 대리인단을 구성해 탄핵 절차를 일임할 것이란 일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어쩔 수 없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헌재에서 탄핵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 빼고는 모두 탄핵에 찬성하고 특히 유가족들 탄핵을 원해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는 윤 의원 변에 헌재가 답할 차례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스포츠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SNS 통해 튀르키예에 대한 도움 손길을 연일 호소하고 있는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는 헬프 터키 문구와 함께 How can you help? 도울 방법을 올렸다. 어파드 어쿠트 어랩 세 가지 방식을 올린 글이다. 어파드 경우 튀르키예의 공식 재난 위기 관리 대통령실 디즈스터 언드 이머전시 매너지먼트 프레지든시 사이트 어파드.gov.tr 디프림 캄파냐 시투 접속해 튀르키예 화폐 유로 미달러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어쿠트 경우 자원봉사 검색 지원 구조기구 사이트 어쿠트.org.trn 도네이션 접속해 튀르키예 화폐 유로 미달러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어랩 경우 재난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장 활동적 자원봉사 네트워크 하나인 바게스 어랩 오그 사이트 접속해 튀르키예 화폐 유로 미달러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같은 사진을 계속 게재한 김 선수는 튀르키예 여자 배구리그 페네르바체 소속팀에서 6년간 활동하고 잠깐 2017년 중국 리그를 뛴 후 2018년 다시 튀르키예 액자시바시에서 2년간 활동한 이력으로 인연이 깊다.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이번 강진으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돼 사망자만 1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세계 각국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도움 손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구조팀도 지진 피해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구조팀이 5명을 구조했다는 소식이다. 하타 이주 안타키아 투입된 지 1시간 만인 새벽 6시 37분 현지 시각에 한 사람을 구조했다는 소식에 다행히 생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발표다. 이어 아빠와 2살 배기 딸이 극적으로 생還되었고 30대 여성 10살 여자아이 등 모두 현재 5명을 구했다고 전해졌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국회 대정부질의 9일 한동훈 김남국 설정 관련해 김 의원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오스트레일리아로 착각해 한 장관을 몰아세운 해프닝이 다시 일어나서다. 질의는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로 호주를 지칭하며 일어난 김남국 이모 스토리 제2탄이란 평가다. 검사에 대해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호주를 거론하며 우리도 검사 기피 논란이 생뚱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의도에서 시작된 설전이다.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뜸 한 장관이 김혜원 지뢰에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는 김혜원 답변이 이어졌다.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있고요 라는 문답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호주라고 했으면 될 일을 굳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물었던 김혜원이 호주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던지 오스트리아 국가명을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호칭했던 셈이다. 호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침표. 구제 한 장관도 호주란 표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응수로 김혜원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는 투였다. 이 설전은 고의적인 시비로 보인다. 의원 12명 등 김혜원이 2020년 8월 21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문서 영상이 채널A 뉴스가 공개했다. 제안 이유에는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 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목이다. 그 안에 참고 사항으로 오스트리아 케이스가 제시되었다.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내용이다. 출처는 이정봉 오스트리아 개정형사소송법상의 검사 지위와 수사 절차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양 제24호 pp에서 43였다. 채널A는 이를 두고 과거 한 장관 딸 논문 공저자 이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해 질의하던 김남국 의원 이미지를 영상에 띄우며 이날도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다시 착각한 모습을 부각시켰다. 실제 매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경우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제척은 인정하되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나라 이름 혼동 지적은 본질을 못 본 것이란 김남국 해명에 매체가 싫어 한동훈 김남국 설전의 균형을 잡긴 했지만 공부하지 않는다는 의원 자질 논란 해프닝이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연예,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경찰이 지난 주말 공항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소식을 TV조선 뉴스 9이 단독으로 전했다. 미국 출국도 피해자 신분이었던 만큼 경찰이 귀국 일정을 포착해 공항에서 바로 유 씨의 채모 등을 확보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수사 중 돌연 출국했던 이유로 관련 증거 인멸 우려로 파악됐다.
또 해외 출국을 우려해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져 영화계와 광고계가 충격에 빠졌다는 매체 평가다. 제약의 류명품 업체 등 6곳 광고 모델 영화 2편, 넷플릭스 시리즈 1편 등 3편이 공개될 예정되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한 광고업계 관계자 말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심지어 유씨 관련 홍보물과 사진을 삭제했다는 중국 한 의류업체 경우 모델도 위기에 빠진 셈이다. 유씨는 강남 용산 병원 10여 곳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거로 알려졌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는 경찰 측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진료 횟수 투약량 고려해 의료기관 40여 곳과 상습 투약자 병원 관계자 51명을 경찰에 수사에 의뢰한 상태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강 본선 진출자가 정해졌고 윤상현 조경태 후보는 탈락했다. 본선 경쟁력을 위해 순위와 후보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은 당 선관위다. 지난 8에서 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 예비 경선을 치른 결과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본선 진출에 성공한 셈이다. 최고위원 본선 진출자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다. 청년 최고위원 경우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찬 후보다. 이준석, 가늠자랑 호칭이 붙었던 천하람, 허은, 김용태, 이기인 4명 모두 컷오프 통과에 이전 대표가 어깨 힘주고 친윤 공격톤을 높이지 않을까 싶다. 오는 13일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 수도권까지 7개 권역별 후보 합동연설회 등 본선 경쟁 투어에 나선다. 당대표 후보 경우 방송 토론회 4번,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경우는 1번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4에서 5일 모바일 투표 6에서 7일 ARS 투표를 거쳐 최종 8일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추리게 된다.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중과 반득표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 9일 1일간 양자 토론회를 거쳐 10에서 12일 결선 투표 후 13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일정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재명 대표가 10일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후 민생의 무심한 정권 정적 죽이기 칼춤 등 격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청의 모습을 드러냈다.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에 혹을 받는 이 대표가 2차 조차를 받기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위원장 관련 검찰 수사에 임할 예정이다. 대질신문이 이뤄질지가 초미 관심사다. 예전처럼 서면질에 서로 대신하고 검찰 측 질문에 묵비권 행사할 거로 알려지긴 했다. 귀추가 주목된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경제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카카오 측이 10일 2022년 4분기 및 연간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연간 매출 15.8% 증가에도 4분기 매출은 0.6%, 영업이익은 6% 감소한 거로 알려졌다. 한국 매체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실적으론 매출 72조 1,071억 원에 영업이익은 5,805억 원 기록했다. 2021년 대비 15.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4% 감소된 수치였다. 4분기 실적으론 매출 1조 7,744억 원에 영업이익은 1,004억 원 기록했다.
2021년 대비 0.6% 감소해 영업이익은 6% 줄어든 수치였다. 10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때였다. 세부적으로는 플랫폼 부문 매출 경우 2022년 4분기 실적은 2021년 4분기 대비 4% 감소해 9,668억 원 기록했고, 카톡 부문 매출은 동일 기준 대비 9% 증가해 5,201억 원 기록해 효자 노릇했다. 다음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 포털 관련 사업은 동일 기준 대비 25% 감소해 979억 원, 모빌리티나 페이 등 사업은 13% 감소해 3,488억 원 기록했다. 콘텐츠 부문 매출 경우 동일 기준 대비 3% 증가해 8,076억 기록했고, 웹툰 웹소설 등 스토리 부문 매출 경우 동일 기준 대비 5% 증가해 2,216억 원 기록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등 뮤직 부문 매출 경우 동일 기준 14% 증가해 2,305억 원 기록했고, 영상 제작과 매니지먼트 등 미디어 부문 매출 경우 동일 기준 39% 증가해 1,248억 원 기록했다. 개인 부문 매출 경우 동일 기준 대비 17% 감소해 2,308억 원 기록했다. 영업 비용 부문 경우 동일 기준 대비 0.3% 감소해 1조 6,740억 원 기록했고, 설비 투자 부문 경우 동일 기준 대비 81% 증가해 1,859억 원 기록했다. 매체에 따르면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유용성, 편의성 등 가치 제공에 집중하고 내실 다지는 데 힘쓰겠다고 카카오 측이 밝혔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미향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2년 5개월만 판결이라 임기 내에 원 유지는 할 듯하다. 앞으로 2심 3심까지가 확정되려면 내년 총선까지 무난해서다.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알려졌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세계,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독일이 극우 극단주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을 알고도 이에 대응하는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비판이 알려졌다. BBC의 지난 보도에 따르면 극우 극단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정치인을 살해하는 것을 포함해 몇 가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을 계기로 전면에 등장했다. 한 극단주의 전문가는 독일은 극우 극단주의 문제를 더디게 다뤄왔고 이로 인해 문제가 커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독성 이데올로기를 근절하기 위해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저명한 정치인은 극우 극단주의에 대해 무관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 조치는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단계를 넘어 이 이념을 지지하고 연구화하는 네트워크와 단체를 해체하는 조치를 의미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이런 극단주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극우 극단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정부 대변인이 말했다. 또 우리는 연구와 예방 차원에서 관련 기금을 늘렸고 증오를 퍼뜨리고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입법을 강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극우 극단주의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선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상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 전문가에 따르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극단주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려면 시민사회,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종합하면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커지는 극단주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다소 미온적이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곳곳에 기승을 부리는 극단주의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세계 여러 나라에 여전히 나온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이 냉소적인 가운데 송경호 서울중앙지 검장이 2심엔 대장동 수사팀을 확충해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소식이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문제의 돈 50억 원을 수령했던 만큼 정작 본인에게 대가성이 없다는 곽 전 의원 무죄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여론이 비등했다. 조국 교수 자녀 경우 600만 원 장학금 때문에 뇌물공여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일가와 곽상도 일가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이 있었던 참이었다. 뇌물 무죄 판결 경우 너무하지 않느냐는 가열되는 비판 여론을 의의식해 추가 인력 확충 카드로 해석되지만 50억 클럽 수사를 앞두고 첫 곽상도 50억 무죄는 관련 수사가 벽에 부딪힌 셈이라 검찰 측에서도 딜레마에 빠졌다.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매체에 따르면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 공소 유지를 담당한 수사팀으로부터 경과를 직접 보고받았다고 한다. 여기에 대장동 비리에 혹 수사팀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소식이다. 50억 클럽 진상을 직접 언급한 송 지검장이 관련 수사에 만전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라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홍성근 등 사회적 지도급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거로 관측된다.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하면서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에 대해 곽병채 씨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조국 교수 자녀 경우 학생 신분이었던 관계로 부친에 의존한 생계 차이로 해석되긴 했다. 그럼에도 검찰 엉터리 수사 법원 봐주기 판결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10일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이재명 대표가 이 대목을 꼬집으며 검찰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곽상도 50억 무죄에 대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자신에게 쏟는 수사력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그런 판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억울함과 불공정성을 짚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연예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경찰이 공항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가운데 그의 채모 등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10일 전해졌던 터다. TV조선 단독 소식에 따르면 수사 중 피의자 신분이었던 유 씨가 돌연 미국 출국했던 만큼 관련 증거 인멸 우려로 귀국길 공항에서 바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가 10일 국과수회를 했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유 씨 소변에서 일반 대마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한다. 관심이었던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대마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는 통상 7에서 11경과하면 소변 검출이 안 되는데 이번 양성 반응은 최근에 그가 대마 사용했다는 거로 추정된다.
프로포폴 성분은 체내 잔류 기간이 3에서 4일이라 소변 검사로 확인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 내용이었다. 유 씨가 2021년부터 용산 강남 일대의 료원을 돌며 상습 프로포폴 처방받은 정황을 경찰이 포착해 수사받는 중이다. 공항서 신체 압수수색해 수집한 채모 감정 결과는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한다. 대마 흡연의 혹은 뜬금없는 소식이긴 하지만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겹쳐 악재임은 분명하다. 지난 소식에 영화계와 광고계가 충격에 빠졌고 제약의 유명품 업체 등 6곳 광고 모델 영화 2편 넷플릭스 시리즈 1편 등 3편이 공개 예정이 순탄치 않게 되었다. 한 광고업계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전언에다 중국 한 의류업체 경우 모델도 위기에 빠진 셈이다. 프로포폴 관련해 식약처가 진료 횟수 투약량 고려해 의료기관 40여 곳과 상습 투약자 병원 관계자 51명을 경찰에 수사에 의뢰한 상태라 배우 유아인 씨 경우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기술경제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인터넷 회사 야후가 올해 말까지 직원이 약 20%인 1,6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감원은 회사 운영을 합리화하고 재무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조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 ABC 뉴스 메리디스 델리소, 메러디스 덜리소가 전한 현지 10일 소식에 의하면 야후 CEO인 제인도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야후를 포지셔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회사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과 비디오와 같은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감원은 최근 몇 년간 경쟁력 약화와 특정 업종의 성장 둔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기술 분야에서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우는 회사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거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델리소 기자는 해고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야후의 경우 성장을 견인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핵심 분야에 다시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고가 야후 직원들에게 미칠 영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찾기 위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거로 예상된다. 오늘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노동자들이 민첩성과 적응력을 유지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IT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나는 정치적 소통을 위한 모델을 설계할 능력이 없다는 챗GPT 응답이 나온 채널A 소식엔 안철수가 유권자와 정당 간 새로운 소통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였다. 안혜원 경우 정치적 설계 능력은 낙지 점수였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챗GPT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질의가 유행인 듯 싶다. 우리 당을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는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다는 안혜원 슬로건도 캠프 홍보용으로 챗GPT 기술 활용해 안철수 170V 캠프 광고지를 제작한 모양이다. 그가 9일 이를 페북에 올려 화제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 기술 키워드 던지면서 회피하려 한다는 쓴소리를 낸 데다 챗GPT에 본인이 친윤인지 비윤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했나는 당권 주자 천하람 후보도 비꼬았다. 변화를 최소한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겠냐는 안혜원 답에다 챗GPT AI 활용해
총선 승리를 위한 홍보 문구 부탁해 당원 게시판에 어떤 민원들이 있어 등 질의에 맞든 안 맞든 답변은 척척 내는 챗GPT임은 분명하다. 화제가 된 안혜원 경우엔 문구를 부탁해 관련 에피소드인지라 챗GPT 인공지능 활용한 국민의힘 이번 본선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번뜩이지 않을까 싶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과 반지지를 받은 후보는 없는 대신 1, 2위 격차가 컸다는 소식을 TV조선 뉴스 9이 전하며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유흥수 선관위원장 발표를 인용했다. 뉴스토마토의 미디어토마토 6에서 8일 여론조사는 김기현 44.9% 마침표 안철수 32.6% 황교안 6.9% 천하람 5.1%로 격차가 벌어진 양강구도의 이야기 추격하는 형국이다. 여론조사에서처럼 선두권을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외에 예비경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이준석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컷오프 통과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컷오프 당한 친윤계 박성중 이만희 이용의 원이 탈락한 케이스는 이변으로 받아들였다. 안철수계로 알려진 문병호 위원장 비롯 청년 최고위원 도전한 지성호의 원까지 모두 탈락한 케이스도 이례적이다. 이준석계로 알려진 김용태,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 2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본선에 합류했다. 이준석계의 친윤 공격이 거세질 거로 예상돼 26일 남은 본선 경쟁 동안 윤심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듯하다. 오는 13일 제주 시작으로 7개 권역별 후보 합동연설회 당대표 후보 경우 방송 토론회 4번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경우 1번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4일에서 7일까지 84만 명 당원 대상 모바일과 ARS 전화투표를 거쳐 최종 선택받게 된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검찰 2차 수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오후 10시 35분쯤 검찰청을 나서며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 단어 의미나 문장 해석 이런 것으로 절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고 취재진을 건넸다. 왜 다시 불렀나에 힘이 들 정도였다는 불만에는 오늘 검찰 조사가 자신이 생각했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와 함께 증거 위주보다 진술서 해석과 의견 지뢰에 치중해 있었다는 반감이다. 불만이 잔뜩 묻어있는 그의 톤에는 역시나 검찰이 관련자들 진술 말고는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가 없었고 마침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날 조사 초점으로 알려진 정진상 김용측근 언급은 없었다. 경향 매체에 따르면 50억 클럽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든지 해야 진정한 검찰 역할 아니냐며 검찰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 수사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매우 부당한 처사라 한다. 달리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 권력을 겨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부당함과 억울함을 역사가 평가할 것이란 뜻도 전했다. 조사 중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박성준 대변인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찾기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질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로 1차 수사 때 논평하던 얘기를 반복했다. 여기까지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이고 검찰 측에선 조사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는 배임으로 위례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거대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다른 하나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성남시 내부 비밀을 그들에게 흘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근고직으로 알려진 재경총괄본부장이었던 김모 씨가 11일 태국에서 출발 오전 8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검찰이 신병 확보에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되었지만 그간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7일 벌금 4,000바트 우리 돈 약 15만원 선고받고는 항소 포기하고 귀국을 결심했다고 전해졌다. 근고직이 김 씨가 송환되면서 그룹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김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전 회장 대북 관련 액수는 약 900만 달러로 알려졌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북 사업용도 대납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용도 비용 100만 달러는 북측 인사의 상납비 및 거마비로 알려졌다. 근고직이 김 씨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넨 자금 출처였던 페이퍼 컴퍼니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고 그룹 계열사 전환 사채 발행을 실행에 옮긴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경향 매체에 따르면 검찰이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 신청한 데다 오는 12일엔 근고직이 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당원평가 공천 룰을 강조하는 바람에 의원들과 당 단합이 잘 안되고 잡음이 계속되자 기존 룰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 11월 최고위 얘기가 전해졌다. 이날리 대표가 기존의 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당원평가 위주로 다음 총선 공천 컷오프제를 시행하겠다는 평소 발언이 당내 혼란을 불렀다고 우려한 이 대표다. 이 대표가 보내서 왔다는 식 발언을 최근 일부 인사들이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 선지 이 대표가 10일 최고위에서 화를 내며 경고했다는 회의 참석자 얘기를 뉴스픽이 전했다.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니 유의하라며 자신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 고까지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이 대표가 차기 총선 관련해 당원 중심당 운영 방침과 당원평가 컷오프제를 강조하면서 나온 부작용이다. 비례대표의 원들과 현역 지역구의 원들 간 공천 갈등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선 10일 검찰 2차 조사를 받고 나온 상황에서 단일 대우가 자칫 공천 파동으로 파열음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금 단계에선 단합이 제일 중요한 셈이다. 총선까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세과 시위에 이재명 이름 팔고 공천 받으려 무슨 짓 못할까. 지금도 서른 이원옥 이상민 조금 박해김 등은 공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가 좋은 사례다. 이재명 외친 후보들은 강성 지지층 호응에 거의 당선됐고 대선, 지선 패배 반성 얘기했던 후보는 친이나 경계 수박 박쥐 호칭 받으며 얼마나 마음고생했나.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차기 총선 공천에 대한 열기가 점차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 이름을 팔지 말라는 당원평가 컷오프제 논란도 그렇고 국민의힘 공천도 당대표가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 걱정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자신은 체급이 높아져 공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될 일을 뜬금없이 여기에 홍준표 시장을 걸고 넘어졌다.
무소속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TK 수성에 무소속 당선됐던 홍 시장을 얕잡아 봐서다. 무소속이라도 당선되는 지역 아니냐는 얘기다. 공천받고 3번이나 낙선한 분 이외에 나를 상당히 불쾌한 홍 시장이다. 홍 시장 발언은 자신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나온 한 네티즌 질문에 대한 답이다. 뉴스픽이 체급이 높다는 이 전 대표 인터뷰를 전한 네티즌과 홍 시장 간 문답에 초점을 맞췄다. 네티즌이 이 전 대표가 홍 시장 무소속 당선을 상당히 평가절하 한다고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전 대표가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는 질문이었다. 뉴스픽에 따르면 매일경제가 11일 전 대표와 인터뷰한 모양이다. 노원병 출마는 여전한가?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 출마하나는 매체질에 당이 여유 있을 때나 노원병에 줄 서 있을 때나 하는 질실한 냉소적 답을 건넸다. 당대표 이력을 앞세워 공천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였다. 그리고는 홍 시장 봐라. 공천 안 주니까 대구 수성을 녹아서 무소속으로 돼버렸다. 그만큼 TK 의원들 경쟁력이 없다는 말로 홍 시장을 얕봤다. 얼마 전 홍 시장이 페북에 동네 TK 의원들 차기 공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었다. 중앙 무대에서는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TK 의원들을 가리킨 말이었다. 정작 홍 시장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그런 TK 의원들 의미상을 부여하지 않은 셈이다. 홍 시장은 그걸 알았다는 지적에서 TK만 가면 무소속 당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대신 자기 지역구 노원병은 물론 서울 지역을 둘러보란 얘기를 꺼냈다. 지금 서울의 10명도 제대로 못 채운다고 주장했다. 사람도 없지만 서울에서 홍 시장이 출마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다. 이 전 대표는 자기 공천 문제보다 대안이란 사람들이 너무 허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들이 나와봐야 백전백패란 얘기로 들린다. 당의 공천 여력도 없고 노원병에 자신을 이길 경쟁 인물이 없는 만큼 급이 높다는 자신감이다. 당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이라도 나올 거냐는 얘기에 애꿎은 홍 시장만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기분이 영 개운치가 않을 것 같다. 홍 시장이라면 무소속이든 뭐든 한번 당선이라도 되고 나서 얘기하자 할 것 같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한국갤럽 7에서 9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32% 부정 59%이다. 지난주 대비 2% 하락해 30%대 하락 비상에 들어서지 않나 하는 우려다. 국민의힘 37%, 민주당 31%다. 30%대를 유지하는 지지율로 대통령실의 경계령이 떨어졌다. 독단 12% 항목은 여론조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 달리 해석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예를 들면 황소 고집이라든지 주관이 확실하다든지 언젠가 박수가 나올 거로 기대하고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다 싶은 것과는 잘 타협하지 않는 캐릭터 등등이다. 이번 하락 원인으로 당무 개입 50% 분석을 냈다. 가장 도드라진 게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사퇴 파동 때 대통령실 직간접 개입 여부로 여론이 악화된 점이다. 갤럽 경우 보수 심장이고 대통령 지지 기반인 TK 지역에서 긍정 45% 부정 45% 동률 분석이 나왔다. 이것만 봐도 당무 개입 특히 김기현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인상을 남겼다. 긍정은 지난주 대비 12%나 빠지고 부정은 10%나 상승한 수치를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항구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그래서 나온다. 중앙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이 예선 전 컷오프 결과 보고에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전언이다. 심지어 그렇습니까 정도 담담한 그 자체였다는 반응이었다. 이미 다른 정보 출처로부터 아는 내용일 수 있고 김기현 안철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로 추정돼 별 반응이 있을 이유도 없다 싶다. 최근 참모회의에서 전대와 관련한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항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도 지난 5일 안윤연대나 윤한연대 논란에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이유다. 현재는 김기현의 원이 상당히 앞서고 있어 굳이 나설 이유도 없고 여론도 좋지 않은 데다 본선까진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 나설 이유가 없어졌다. 다만 하락세 접어든 안의 원이나 최고위 후보군에서 탈락한 안철수계 보다 다시 붉어진 이준석계의 약진이다. 친윤계의 원들이 대거 탈락했고 김병민 장예찬 후보 정도만 본선에 진출했다.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이다. 친윤계 탈락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언론 노출 빈도라 본 대통령실이 이준석계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인기 4인방에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을 것 같다. 이외 최근 토마토 6에서 8일 여론조사는 긍정 34.0% 부정 63.1%다. 지난주 대비 긍정 4.0% 빠졌다. 국민의힘 40.0%, 민주당 47.2%다. 특히 대통령 개입 70.4%이고 당대표는 당내 김기현 44.9%, 안철수 32.6%로 큰 격차다. 달리 천공 개입의 혹 국정조사 필요 56.6%이다. 갤럽 토마토 등 여론조사는 기관별 홈피를 참조했고 세부적인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조사심의위원회 홈피를 참고하기 바란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천공 관련해 육참총장 공관과 국방부 육본 서울사무소 사전 답사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정치권 소식이 있었고 그 정보 출처가 공관관리안 부사관으로 알려졌다. 한대 토마토 매체가 해당 부사관 인터뷰에 나선 모양이다. 거듭된 요청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짧은 답변만 단독 형태로 전했다. 중간고리인 남영신 전 육참총장도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항구 못한다. 천공 방문을 직접 목격했다는 해당 주임원사 얘기가 당시 남 전 총장에게 전해졌고 이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출간 저서에 남 전 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이를 공개해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부 전 대변인 저서는 권력과 안보 문제인 정부 국방비서와 천공의 혹 제명이었다. 2022년 4월 1일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 때 얘기를 책에 쓰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로 사건 전말을 전했다. 천공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 사무소와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내용이다. 부 전 대변인이 천공 방문을 전했던 남 전 총장 전언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셈이다. 당시 남 전 총장이 자신은 괜찮지만 현역인 부사관이 걱정된다며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책에 전했다. 매체는 남 전 총장이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부인은 없었다는 묘한 해석을 냈다. 당시 세 사람은 천공 인수위원 청와대 이전 TF팀장이었던 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그리고 윤핵관 모의원으로 이들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앞서 사전 답사했다는 매체 의혹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시즌이라 규정했다는 천공 과거 측근이자 전직 정법재단 관계자 말을 매체가 인용했다. 이를 최초 보도했던 한국일보와 토마토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을 함께 대통령실이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기자들을 고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란 매체 평가다. 매우 이례적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방어권 침해 등 경찰이 피고발인조차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여서 의아하다. 그래서인지 소속 기자가 고발된 토마토 매체가 6에서 8일 여론조사에 천공 개입의 혹 국정조사 항목을 넣었다.
여론 수치는 필요 56.6%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12일 휴일에도 불구 민주당이 쌍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을 경향 매체가 전했다. 뭐가 급하나 했더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끼워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날 포문을 열며 여당을 향해 선전포고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최근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집행유예 선고로 여론도 부정적이라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선 모양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란 12일 한국경제의 대통령실 반응도 고려했을까.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추진하려 했으나 정작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엔 주저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맞불 성격이라 신중한 반면 대장동 특검 얘기엔 찬성한다는 전언이다. 50억 클럽의 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받아들인 셈이다. 실제 50억 클럽의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홍성근 등엔 사회지도급 여당 성향 인물이 끼어 이재명 대표로선 손해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의당이 머뭇거리는 김건희 특검 경우 조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50억 클럽 특검 경우 무죄 판결이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 줬다고 비판했다. 특검 추진 방식은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를 김건희 특검이 넘지 못해 고육책으로 패스트트랙 카드를 써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의도다. 이상민 탄핵 추진안이 179석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젠 나름표 계산이 빨라졌다. 패스트트랙 셈법엔 제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찬성이 필요해 169석 민주당으로선 역부족이라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야권 성향 무소속 5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169석의 10석을 얻었던 이상민 탄핵 소추안에 비춰 딱 1석만 더 얻으면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오는 24일 2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싶은 모양이다. 3월은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다. 2월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김건희 특검 맞불이 본회의 투표로 진행될 경우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방침이라 김건희 특검으로 여야 모두 방탄 국회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경향 매체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 경우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제대로 된 소환 수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전제는 소환 조사가 안 된다면 야권 공조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달리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면 이후 3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빌미로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모양이다. 대장동 특검은 찬성하는 데다 김건희 소환 조사 선행 조건을 내세운 정의당 공조를 끌어낸다는 민주당 논리다.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180석 확보하려면 먼저 정의당 공조가 필수여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부산저축은 행부실 수사의 혹등 규명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만 대장동 부정부패의 혹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공에 나설 경우 이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매체 논평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 의혹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벌금 3억 원이 선고되자 여야 논평이 극명하게 갈렸다.
판결과 정 그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 민주당의 정략적 망상일 뿐이라는 양금희 국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부터 이 사건을 고발했던 민주당은 처벌 수위가 낮아 김건희 특검 추진 방침 얘기를 꺼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던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는 대통령실 논평이 11일 전해졌다. 그래서인지 김건희 서울의 소리 소송 1심에서 이긴 김 여사가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이 뉴시스 통해 알려져 화제다. 12일 매체 통화 인터뷰에 전한 얘기지만 패소한 서울의 소리 매체 측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배상금 사용 얘기는 시기상조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여사 선행을 전하게 된 계기는 일부 언론사가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를 내서다. 항소심까지 가야 하는데 성급한 얘기다. 항소심사하는 인격권과 명예권 침해 여부다.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백은 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 손배를 청구했었다. 이에 1심은 1,000만 원 배상 판결했다. 사건은 대선 전 지난해 1월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사이 7시간 불량 통화 내용을 MBC가 공개했던 녹취록이었다.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이었다.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는 김 여사 주장이었고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는 진중광 교수 전언도 한몫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3.8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강 구도인 김기현 안철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신영복 사상 논란에 이어 이번엔 대통령 탄핵 공방은 연합뉴스가 종합했다. 발단은 김 후보가 지난 11일 안 후보를 겨냥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질 수 있다는 예전 발언에다 탄핵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꺼내서다. 이에 안 후보가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며 나가도 너무 나간다고 김 후보를 비판했던 터다. 그러자 김 후보가 재차 반격에 나섰다. 13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당에 흠집을 내는 모습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비슷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명박 박근혜 권력투쟁을 비유해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현 권력 탄핵 얘기가 나올 거란 김혜원 공세이다. 예전 했던 얘기로서 이날 다시 언급됐다. 당시 이명박 권력의 미래 권력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당내 충돌과 불협화음이 생겼고 결국 당내 분란이 생겨 쪼개지고 정말 생각하기 싫었던 아픈 탄핵과 거가 있었다는 김혜원이다. 비유를 들었지만 현 권력이 윤석열 정부라면 미래 권력이란 안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마치 이명박 박근혜 꼴이 된다는 논리다. 이런과 거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얘기한 것뿐이란 김혜원 주장이다. 한데 안 후보가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곡해해 자신을 공격하는 일은 맞지 않다고 한다. 자제해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과 영김혜원 주장이 맞는가? 윤핵관 쓰면 안 된다는 분위기에 친윤계 핵심 장제원의 원이 김혜원 주장을 거들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나는 반문이다. 장혜원은 마치 안 후보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 충돌이 많이 있을 것이란 뉘앙스를 풍겼다. 당정의 하나로 같은 목소리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론이다. 하지만 안 후보 캠프 김영우 선대위원장은
13일 SBS 김태현 정치쇼에서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로 마치 민주당 후보처럼 말한다고 김 의원을 저격했다. 안철수 바람이나 천하람 바람에 놀란 것 같다는 말로 비꼬았다. 이런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온 배경은 결국 굉장히 조바심이 김 후보 측이 당을 분열시키는 일까지 염두에 둔 발언 아닌가 의심한다. 결국 나를 안 찍으면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는 하튼 수 협박이란 얘기는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천하람 후보가 꺼냈다. 천 후보도 김 의원의 조바심을 지적했다. 김 후보도 대선 욕심이 있는데도 안 후보를 향해 대선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당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식 주장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다. 대통령 탄핵 공방이 너무 가열되면 결국 분당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3.8 전당대회까지 김기현 안철수 사이당 분열 얘기가 얼마나 치열하느냐는 지지율 변화 등 선거 상황에 달려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재명 대표가 특권을 너무 쓰는 것 같다.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다. 8일 위례 신도시 개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공판 마치고 나오면서 그가 취재진을 향해 던진 말이다. 그분이 옛날부터 특권을 빼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특권을 너무 쓴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자신 경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는 입장에 볼 때 검찰 소환 날짜 줄다리기 하는 이 대표 행태에 납득이 안 간다는 투다. 일반인처럼 조사에 잘 응해 성실하게 조사받으시고 재판도 잘 받으라는 쓴소리 겸 이 대표 특권을 꼬집었다. 정당 대표가 무슨 특권이라도 되듯이 행세하느냐는 비아냥이다. 이 대표 측이 주말 고집하다 줄다리기 끝에 오는 10일 금요일을 출석 조사일로 잡은 모양이다. 이런 이 대표 줄다리기에 여론 시선도 곱지 않다. 이번엔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 관련해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 혹을 검찰이 조사할 거로 알려졌다. 대질신문이 이뤄질지 아직 전해진 바 없다.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유 전 본부장 경우 정진상 전 실장과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 유동규 남욱 정영학 측이 정 전 실장 재판 병합 심리에 찬성한다 의견을 낸 모양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상민 탄핵안 2표결에 들어가 총 293표 중 찬성 179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야 3당 대부분이 찬성한 듯하다는 연합뉴스 속보다. 소추의 결서가 이 장관의 송달 즉시 직무정지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75년 헌정사 처음이란다. 남은 절차는 김도 비원장 법사위와 헌재벽을 넘어야 한다.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란 법조계 얘기도 있는 만큼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라는 박홍근 원내대표 8일 최고위 모두 발언이다.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이란 화두로 탄핵안 추진 명분을 내세웠다. 이상민 장관 사퇴가 이태원 참사 책임에 양심상식 책임을 물을 정도에 대해선 정치권이나 여론도 갈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이 탄핵되어 파면되어도 차관이 있어 국정 혼란 공백이 적고 손익 비교 형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 차관 임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다
정부 여당이 헌재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를 예상해 벌써 총선 득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말도 꺼냈다. 특히 여당을 향해선 용산 눈총이 무서워 기초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국정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했다. 진즉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설득해 이 장관을 제때 물러나게 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비판이다. 대통령실이 즉각 반응했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은 의회주의 포기이며 부끄러운 역사라고 다수당 포거를 비판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 탄핵안 가결 후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마침표.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는 말로 야당을 비판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법원이 화천대유 50억 액수가 이례적으로 크지만 대가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8일 판시했다. 검찰이 앞서 징역 15년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을 구형했다. 화천대유 50억이 곽상도 아들 곽병채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임에도 정작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결정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김만배 씨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곽상도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벌금 8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 혹 관련 사건으로는 첫 판결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가 남 씨 등에게 병채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여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정영학 회계사 등과 구체적 지급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 받은 것이라 뇌물죄란 주장에 대해선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할 50억 원과 성남의들 컨소시엄 문제를 연결짓지 않았다는 판시다. 50억 약속 클럽 경우 대장동 사업 공통비 분담 분쟁이 발생하자 김만배 씨가 남욱 정영학 씨에게 50억 원씩 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한 얘기였지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관련해 50억 원씩 주자는 얘기가 아니란 내용이다. 달리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 대가로 건넨 돈이라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라 50억 클럽 멤버로 알려졌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검찰 수사가 벽에 부딪힌 셈이다. 달리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사업과 관련한 대가로 직접 돈을 받은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 검찰 수사가 이를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씨로부터 받은 현금 5천만 원은 유죄로 인정됐다. 이미 기부금을 한도에까지 받은 상황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지 않은 현금을 수수해 죄가 가볍지 않다는 판시다.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곽 전 의원 발언이 전해졌다. 아들이 받은 돈이 자신과 관련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그의 주장이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캄.com 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국회 대정부 질문 8일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김건희 수사와 사과하라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여 화제다. 한 장관 발언에는 언론 관심이 많아 이날 국회 문답 영상을 채널A가 사과하라에 초점을 맞춰 영상에 담았다.
이날은 사과하라 논란이 된 청담동 술자리 건이 다시 불거졌다. 한 장관이 형사고발에 10억짜리 민사소송을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며 김혜겸의 원이 8일 SBS 김태연의 정치쇼에서 조롱했다. 가짜뉴스 사과는 없었다. 이날 한 장관 상대로 김민석 민주당의 원이 질의에 나섰다. 야당은 100대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1대도 안 때리느냐는 반문에다 수사도 안 한다는 50% 넘는 여론조사 수치를 들이대며 한 장관을 압박했다. 여론조사 수치를 국민으로 빗대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냐고 한층 더 몰아세웠다. 김건희 수사 질의는 불편하다. 이번에도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면 될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자 화가 난 김민석의 원이 대뜸 소리를 질렀다.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답하라는 윽박이다. 이젠 많이 익숙해진 듯 반응을 저한테 왜 묻느냐며 화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 특유의 말 돌리기 재치가 여기서도 빛났다. 전 정부 때 자신을 응원하던 김혜원을 향해 지난 정부 초반에 그때 저 굉장히 응원하셨던 걸로 기억한다. 입장이 바뀌신 이유가 뭐냐고 화두를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갔다. 청담동 술자리 논란 때 장관직을 포함해 뭐든지 다 걸겠다고 화를 내던 그 모습 발끈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이냐? 고 감정을 자극했다. 한 장관이 이번엔 화를 내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응수해 민주당과 김혜겸의 원의 사과를 유도했다. 김혜원이 전곡을 찔렀다.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굉장히 능하네요. 문답 내용을 들여다보면 답변하기 불편한 질문은 역공을 펼치는 한 장관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콕 찌른 셈이다. 물러서지 않고 사과하실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는 말로 민주당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이어진 김남국의 원질에 또 한 장관 답변도 대동소이했다. 계속 보도가 되니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은 또 안 하시나? 능김의 원질에 애난하면 발끈하던 한 장관 모습을 에둘러 비꼬는 저애가 묻어있었다. 김혜원은 잘못된 말씀하시면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나? 되물었다. 당연한 임무되는 한 장관이 청담동 가짜뉴스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사과해주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되물었다. 아직까지 민주당이나 김혜겸 의원 포함해 민주당 의원 누구도 한동훈 장관에게 청담동 술자리 건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사과한 사람은 없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 아웃룩 캄루즈캄.com 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만든 방탄용 제도로 의심된다는 법조계 관계자 A씨 말을 TV 조선뉴스 928을 화두로 꺼냈다. 압수수색 관련 규칙 개정안을 대법원이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져서다. 제58조의 규정으로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는 조항 근거이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등 반발이 예상된다. 압수수색 서면 심사를 대면 심사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영장판사가 신문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대법원 측 입장을 매체가 전했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 수사기관 관계자나 사건 제보자를 불러 신문하는 경우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를 검찰이 제기했다. 예를 들면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 회유나 협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을 보면 판사가 압수수색 피해자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란 대검찰청 관계자 A씨 반발의 일을 대법원이 예상해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라는 대검찰청 관계자 B씨 반박도 소개됐다.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수사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선 복잡한 사건에서 제한적 실시 방침이란 채널A 대법원 관계자 인터뷰에다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로 길게 잡은 만큼 향후 검찰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는 TV조선 대법원 관계자 인터뷰가 전해졌다. 추진 절차도 법원 검찰 간 의견이다. 법원은 규칙 개정안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검찰은 법 개정 사안이라고 반발한다. 실제 대법원이 2월 3일 홈피에 입법 예고를 올리고는 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가 없었다는 날치기 논란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대법원 추진에 반발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슬그머니 추진한 것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다. 검찰 내부에선 변사또 비유로 강한 반발이 전해졌다. 내부망 리프로스의 사또가 수사 개시 신문 판결형 집행하는 변사또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글을 올린 차오동 검사가 대법원을 맹공했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압수수색 전 신문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 수렴하고 늦어도 6월 시행 계획으로 알려졌다.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방탄용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아웃룩, 캄루즈캄.com